절입니까? 관계 대명사 절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까지 배웠던 절을 정리해 보자면 명사 절이 있었고 부사 절이 있었고 형용사 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형용사 절은 제가 AKA 관계 대명사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관계 대명사 절은 특징 바로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요 선행사가 바로 핵심 포인트겠죠. 다른 절들이랑 달랐죠. 형용사절은 선행사를 무조건 취해야 된다라는 점. 명사절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였다라는 점. 부사절은 문장에서 뭐로 쓰였어요? 수식어구로 쓰여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맞나요? 맞죠? 좋아요. 우리 월수금반 맞죠? 그래요? 좋아요. 다들 집중해서 따라와줘요. 이 부사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4등분을 낼 수 있다라고 했죠. 뭐뭐였어요. 맞아요. 시간 조건, 이유, 양보, 시조, 이양. 보통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뭐가 뭐를 대신한다라고 배웠어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 말인즉슨 뭐를 못 써요, 조동사. 위를 못 쓴다라는 점이요. 멋져요. 좋습니다. 복습하셨구만. 위를 못 쓴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특이점 몇 개 알아보자면 여러분 명사절일 때 대시 뭐 뒤에 못 온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뭐 뒤에 못 왔어요? 맞아요. 형용사절일 때 대시 뭐 뒤에 못 온다라고 배웠어요? 콤마 뒤에 못 온다라고 배웠어요.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아시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연구가 아니라 비교 공부니까요. 자, 그럼 오늘은 특수구문으로 넘어갈게요. Day 19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ay 19을 배우고 나면 Day 20 이번 주 수요일이 우리 종강일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해서 Day 19부터 갈 건데 오늘 배우는 것은 비교 구문이에요. 무슨 구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덥죠? 그냥 덥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더운지 체감이 안 와. 여러분 오늘 날씨가 여름만큼 더워요. 느낌 와요? 오늘 날씨가 여름 평균보다 더 높아요. 느낌 오죠? 오늘 날씨가 이번 달 들어서 가장 더워요. 느낌 오죠? 방금 한 게 비교라는 거예요. 비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묘사를 할 수가 있어요. 비교는 구체적으로 묘사할 때 쓰는 거예요. 뭐 묘사할 때 쓴다고요? 구체적으로 묘사할 때 쓰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갑자기 왜 갑자기? 좋아요. 네. 자, 일단 첫 번째는 원급 비교예요. 원급 비교는 두 대상이 동등할 때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 A가 B만큼 뭐뭐하다라고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여름 날씨만큼 덥다라고 말할 때 쓰는 게 바로 원급 비교고요. 이 원급 비교의 특징은 여기 as와 as의 동그라미를 해요. 이게 랜드마크입니다. 여러분들은 as와 as를 발견하면 원급 비교다라고 잡아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홈워크를 풀다가 굉장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앞에 as가 나와 있고 저기 뒤에 as가 나오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도 절대 집중력을 잃지 말고 as와 as를 발견을 해줄라 이 말이고요. 요거를 발견해야 원급 비교로 이제 가능하고 중요한 것은 요 as 사이에는 형용사와 부사의 원급이 들어가요. 뭐와 뭐의 원급이 들어간다고요? 형용사랑 부사예요. 아시겠죠? 자, 물어볼게요. 형용사는 뭐를 꾸며요? 명사 꾸미죠. 부사는요? 명사 빼고 다 꾸미죠. 굿. 자, 그럼 보통 시험에 가서 어떻게 물어보느냐? 설마 단순하게 여러분들한테 여기 as 쓰세요라고 물어보겠어요? 그렇게 안 해요. 1차원적으로 그렇게 안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보느냐? as 사이에 뭐를 넣을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여기 as 구문인 거 배웠지? 그럼 as 구문 사이에 형용사랑 부사 들어갈 수 있잖아. 그 사이에 뭐 쓸래?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잘 들어요. 앞에 있는 as를 지우세요. 여기 우리 반의 필살기예요. 앞에 있는 as를 지우고 문장을 완성시키는 품사를 넣으면 돼요. 지금 앞에 문장만 보면 서울 is까지 나왔어요. is가 비동사예요. 무슨 동사요? 비동사 뒤에는 보어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보어가 될 수 있는 거 저한테 다 말해주세요. 절대, 명동, 두부 플러스 형용사까지. 부사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형용사를 넣으면 이거 보세요. 서울 is big 문장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밑에 거 딱 보세요, 여러분들. I가 주어고 can run이 동사입니다. 여러분, run은 자동사로 쓰였죠. 혹시 여러분 run이 타동사로 쓰이면 무슨 의미인 줄 알아요?
운영하다, 선거에 나가다라는 표현으로 써먹는데 여러분 요거는 지금 일단 자동사로 쓰였어요. 내가 달리는 거니까. 자동사로 쓰이면 문장이 끝났는데 뒤에 붙는 것은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 지금 그래서 fast가 부사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빠르게 라는 표현이 됩니다. 어떤 느낌인 줄 좀 아시겠나요? 앞에 as를 지우세요. 어디 as를 지우라고요? 좋았어. 자, 그 다음 오른쪽. 이제 보통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것은 이거죠. as soon as possible 줄여가지고 ASAP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as soon as possible 대신에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as many as possible, as fast as possible, as often as possible. 뭐뭐 가능하나 뭐뭐 하게 라는 표현으로서 써먹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possible까지는 잘 아시는데 이걸 can be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아셔야 돼요. can be도 가능한 표현이라고, 가능한이란 표현이기 때문에 can be랑 possible이랑 두 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여러분 재밌는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as랑 as가 있으면 여기 사이에 뭐랑 뭐가 들어간다고요? 형용사랑 부사. 그러면 뭐뭐만큼 뭐뭐 하다라는 표현이잖아. 그쵸? 근데 우리 보통 묘사할 때 야 뭐뭐만큼 뭐뭐 하다라고 말할 때 앞에 뭐를 붙이느냐, 딱 그 정도로 뭐뭐 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내 친구가 있는데 딱 이광수만큼 키가 커 이런 거, 거의 이광수만큼 커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부사라는 거예요. as 구문 전체를 꾸미는 부사가 있어요. 뭐냐? 거의. 거의는 영어로 뭘까요? nearly랑 한 개 더 almost. 야, 딱 그 정도야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해요? just. 끝. 요거 세 개 적으세요. 조금 꿉꿉하네요. 제습을 좀 돌릴게요. 오늘 비 온다 했나? 그래서 nearly, almost, just가 이렇게 as를 다 꾸며줄 수 있다라는 점.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리고 한 개 더 있어. 학생분들이 이제 제가 이 as를 알려드리면 물어보는 게 선생님 이거 제가 어떤 문장을 봤는데 앞에 as를 so로 바꾸고 뒤에 걸 as를 쓰면 요것도 통한다던데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언제 되느냐? 잘 들어요. 앞에 그냥은 못 쓰고 요게 있어야 돼요. not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not이 있으면 여기 앞에 있는 as를 so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as 제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뭐만큼 뭐뭐. 그럼 not이 붙으면 어떤 의미겠어요? 뭐뭐만큼은 아니다라는 표현이지. 그러니까 제 친구가 키가 큰데 이광수만큼은 아니다라는 표현이 바로 not을 붙여 쓰는 거거든요. not이 붙어야지 앞에 있는 as를 so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not이 없을 때 so로 바꾼다? 그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제가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책에는 없는 내용이고 부교재에도 없을 거니까 근데 제가 살짝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사이에 형용사랑 부사가 온다라고 말했어요. 뭐랑 뭐가 온다고? 형용사나 부사가 와요. 뭐랑 뭐가 온다고? 형용사랑 부사랑. 근데 그렇게만 진행되면 세상이 얼마나 쉽겠어요. 여기 사이에 형용사랑 부사 대신에 명사를 때려박는 경우가 있어요. 뭐를 넣는다고요? 밑도 끝도 없이 명사를 넣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명사를 넣을 때 중요한 것은 명사는 가산과 불가산, 그래서 가산 복수 명사까지 얘들이 요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제가 머리를 잡았어요. 이거 뭐예요? 다들 월요일이라 힘든가? 자, 머리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머리는 뭐라고? 지금 굉장히 외로웠어요. 방금 굉장히 외로웠어요. 와, 방금 굉장히 외로워. 학생들이 눈앞에 있는데 외롭네. 자, 머리는 셀 수 없다. 뭐라고요? 고마워요. much랑 little 불가산 명사랑 와요. 이거 지난달에 배웠던 것 같은데 지난달에 저랑 공부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 much와 little은 불가산 명사랑 다닙니다. 뭐랑 뭐는 불가산이랑 다닌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가산 복수 명사 앞에 오는 거 한숨 어떻게 제가 쉬라고 했어? few 많다, 많이 이렇게. few 많이는 가산 복수랑 오는 거예요. 얘들이 있어야지 명사가 as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둬요. 왜? 홈워크 풀 때 이거 모르면 문제가 안 풀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오면 요 as 사이에 few랑 many를 넣고 복수 명사를 넣거나
안 그럼 much와 little를 넣고 불가사를 넣는데 이게 왜 토익 시험에서 좋아하느냐? 이 개념을 물어보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뭐냐? as 사이에 명사 들어갈 수 있는 거 알아?를 물어보면서 너 이 명사가 불가사인 줄 알아? 까지 물어보면서 요거 앞에 나와 있는 게 much, little일까 few, many일까까지 같이 물어보는 거야. 요게 바로 as 구문의 완전체라고 보면 돼요. 끝. 고생하셨고 뒤에 있는 문제 웃으면서 한번 풀어볼까요? 1, 2, 3, 4, 5, 6 파이팅. 금방 풀릴 거예요 문제는. 쉽죠? 1번 정답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해석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 자동차는 버스만큼 크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문제가 우리 인문반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어렵게 기본반까지 간 다음에 앞에 as를 제가 지웠을 거예요. 앞에 as를 제가 지우고 여러분들한테 여기 as를 쓸 수 있는지를 물어보거나 혹은 요 사이에 여러분들 비익이라든지 그러면 다른 뭐 부사를 넣어놓고 여러분들이 뭐를 고르는지를 물어봤겠죠. 2번 보세요. as가 있습니다. 정답은요. quiet. 3번 as가 있습니다. 정답은요. 순. 4번은요. safe. 5번은요. as. 6번은요. carefully. 이렇게 풀면 됩니다. 할만하죠? 쉬운 것만 뽑아놨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as 구문의 끝이고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as 구문이 있는데 뒤에 나오는 as가 접속사일까요? 전치사일까요? 골라보세요. 전치사 손 드세요. 접속사 손 드세요. 손 내리세요. 아마 둘 다 손을 안 드신 분들은 눈치를 챘겠죠? 둘 다 된다라는 거. 뒤에 나오는 as는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다 됩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보면 여기 possible만 오는 경우가 있고 last summer만 오는 경우가 있고 can be가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접속사, 전치사 둘 다 됩니다. 그리고 특수구문으로서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랑도 올 수가 있습니다. 끝났죠? 비교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급은 대상이 두 개가 있을 때 쓰는 거예요. 한쪽이 더 우월하거나 한쪽이 더 떨어질 때 쓰는 게 바로 비교급이고요. 요 비교급은 랜드마크가 then이에요. 별표 쳐두시고 제가 와야 돼요. 제가 와야 하고 기본적으로 앞을 보면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급이라고 해뒀는데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급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적어두시면 돼요. 짧은 단어일 때는 er를 붙여요. 짧을. 긴 단어일 때는 앞에 more를 붙여요. more 긴 단어는 앞에 붙이고 짧은 단어는 뒤에 붙여주면 돼요. 학생분들이 왜 틀리느냐?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붙여서 그래요. more smarter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틀리는 거죠. 선생님, 저는 뭐가 짧은 단어고 뭐가 긴 단어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뒤로 4장 넘기세요. 여기 보면 제가 음절로 나눠놨는데 영어에서 짧은 단어라 하면 음절이 1개에서 2개 정도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all, tall, long, large, big, busy, half, narrow. 이렇게 이제 음절이 1개에서 2개 정도 되는 단어들을 짧은 단어라고 부르고요. 요 단어들은 뒤에 er를 붙여주면 돼요. 그런데 이 음절이 아이오우가 3개 이상 들어간 단어들 있죠. useful, beautiful, handsome, important, peaceful, generous. 이렇게 음절이 3개 이상 들어가는 친구들을 앞에다가 more를 갖다 붙여주면 돼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more를 붙이고 뒤에 er까지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오케이? 다시 앞으로 돌아오고 계속 가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잘 봐요. 이거 지금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지금 then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슨 급이라는 거죠? 비교급이라는 거죠. 비교급이 나왔으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heavier,가 나와야 되겠죠. 2번 문장을 보면 then이 또 비교급의 또 랜드마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more quickly가 나와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then이라는 친구가 접속사로 쓸 수 있고 전치사로도 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까 as처럼.
여기서 보면 1번 문장에는 대는 전치사로 쓰였죠. 그런데 2번 문장의 대는 접속사로 쓰였거든요. 이것도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급이 온다라고 했어요. 뭐와 뭐의 비교급이라고요?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급만 올 수 있을까요? 아니죠. 명사도 올 수가 있는 거죠. 왜?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as 사이에 명사 들어갈 때 머리는 셀 수 없다 붙이고 들어갔죠. 형용사의 비교급이 오면 명사도 된 앞에 올 수 있습니다. 형용사 비교급. 다양한 형용사의 비교급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자주 오는 형용사의 비교급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어요. 여러분들 아까 불가산 명사 앞에 뭐뭐 온다라고 했어요. 머리는 셀 수 없다라고 했죠. much의 비교급이 뭘까요? 조용해졌어. more. little의 비교급이 뭘까요? less. 얘들이 오면 보통 불가산 명사가 된 앞에 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산 복수 명사가 있죠. 가산 복수 명사 앞에 여러분 few랑 many가 온다라고 했죠. few의 비교급은 뭘까요? fewer. many의 비교급은 뭘까요? more. 이렇게 복수 명사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특히 이렇게 필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시험에 나왔을 때 맞추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체계도 없고 부교재도 없고 주교재도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문반이지만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네요.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밑에 비교급을 포함한 표현이에요.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 있어요. 예전에 운동 유튜버 중에 말왕이라고 있거든요. 걔가 이제 보면 영어 할 때 저거 엄청 많이 써요. 더 많은 무게를 치면 더 행복해진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더 비교급 표현인데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돼요. the earlier가 비교급이죠. 그럼 뒤에도 the earlier를 그냥 써주면 돼요. 더 일찍 잠을 자러 가면 더 일찍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밑에 문장은요. 더 많은 책을 읽으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표현이 되겠죠. 더 비교급 다음에는 더 비교급입니다. 계속 갑시다. 그리고 더 비교급을 포함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여러분들 우리 반에 이제 이나쌤이랑 제가 들어오잖아, 맞죠? 여기 제가 있고 여기 이나쌤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일 때는 비교하기가 비교급을 쓰는 게 맞아요. 잘 봐요. 지금 파란 사람의 키가 커요? 빨간 사람의 키가 커요? 파란 사람이 조금 더 크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조금 더 작아요? 빨간 사람이 조금 더 작다, 맞죠? 이게 비교급으로 이제 묘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두 사람이 아니라 제가 조금 더 넣어볼게요, 사람들을. 이런 상태가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가 더 커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얘가 가장 큰데요? 최상급을 쓴 거죠. 왜? 얘가 더 큰데요? 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애매해지니까. 잘 들어요. 두 명 있을 때 쓰는 게 비교급이고요. 둘 이상 되면 그것을 범위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최상급을 써야 돼요. 범위가 되면 최상급을 쓰는 겁니다. 뭐가 되면 최상급을 쓴다고요? 맞습니다. 두 명일 땐 비교급, 범위가 되면 최상급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편합니다. 됐죠? 그리고 비교급을 포함한 표현을 보면 of the two라고 이렇게 데리고 다녀요. 둘 중에 더 뭐뭐하다라고 말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수업이 두 개의 수업 중에 더 인기가 많다. 더 비교급을 같이 써서 of랑 of the two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요거 별표 시험에 나왔을 때 논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부사입니다. 논란 문제. 왜 이렇게 많거든요. 이 비교급을 앞에서 꾸며주는 친구들은 훨씬이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보통 제가 할거스 토익 책을 다 뒤져봤는데 얘들이 끝이거든요. 이 정도만 적어두시면 돼요. 적으세요. 30초 드릴게요. 좋아요. 사진으로 찍어도 되고. 얘들은 비교급 앞에 붙는 부사예요. 여러분 제가 as 앞에 붙는 부사는 뭐뭐 있다라고 했어요. 딱 그 정도라고 할 때. just, really, almost였죠. 얘들은 비교급 앞에 오는 애들이에요. 한번 쭉 읽어보면 a lot, even, far, much, still, considerably, significantly라는 표현이거든요. 요거 30초 드릴게요.
외우세요. 파이팅. 30초. 아, 30초 안에 외우려고 하니까 다들 미간에 인상을 쓰시는데 괜찮아요. 인상 푸시고 제가 외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저랑 이제 캐치마인드라는 게임을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사람의 직업을 맞춰보세요. 못 맞출 수도 있어. 뭐 하는 사람일까? 뭐 하는 사람일까 여러분? 어떤 걸? 농부. 죄송해요. 어부인데. 그래요? 농부일 수도 있지. 어부님이세요. 네. 제가 그릴 수 있는 최대치예요. 계속 갑니다. 또 있어요. 한 사람만 더 잡아봅시다. 뭐 하시는 분일까요? 죄송해요. 어부님, 농부님이십니다. 끝. 어부님과 농부님이 두 명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미국에서 어부님과 농부님의 연 소득을 비교 한번 해봅시다. 소득을 비교하는 거예요. 뭐를 비교한다고요? 소득을 비교하는 겁니다. 소득, 돈 비교예요. 누가 더 많이 벌까 1년에? 자, 생각했죠? 물어볼게요. 어부님이 더 많이 벌 것 같다. 손 드세요. 손 내리세요. 농부님이 더 많이 벌 것 같다. 손 드세요. 손 내리세요. 손을 안 드신 분들은 기권? 그래? 내가 더 많이 번다 이 느낌이야. 잘 들어요. 이 미국 내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농부님들이 좀 더 높더라고요. 연소득이. 미국 국세청은 FBI보다 더 무서워요. 아시겠죠? 미국에서 가보시면 나중에 IRS라고 있는데 그거 걸리면 끝납니다. 잘 들어요. 농부님들이 왜 소득이 더 높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미국 땅이 넓으니까요 막 이렇게 말하는데 바다가 더 넓지 않나? 맞지? 근데 이게 소득을 책정하는 기준이 좀 달라서 그래요. 농부님들은 미국 땅에서 키워서 미국 땅에서 팔죠. 소득이 다 잡혀요. 어부님들 생각해봐요. 일본 가서 팔면 참치가 3천만 원이에요. 미국에 팔면 300만 원이에요. 어디서 팔 거예요? 일본. 소득이 그쪽으로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그냥 잡히는 소득으로는 연간 소득이 농부님들이 훨씬 높다라고 해요. 특히 이제 하와이 같은 데 가면 마카다미아 기르거든요. 농부님들이. 연소득 2억이라던데.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카다미아 키우고 싶으면 가면 돼요. 근데 나무를 키우는데 15년이 걸리더라고요. 15년을 버틸 수 있으면 지금 가면 돼. 근데 힘들겠죠. 마카다미아 이제 중국에서도 만드니까. 자, 농부님들이 더 많이 버세요. 그러면 기억을 하시면 돼요. 놀라는 겁니다. 소득을 비교했더니 누가 더 많이 번다고요? 농부님들이 더 많이 벌어요. 어라? 하고 놀라시면 돼요. 어떻게 놀란다고요? 어라? 이분이 농부님이세요. 농부님은 영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farmers. 어라? 이분이 farmers신데 상당히 돈을 잘 번대요. 상당히. 끝났죠.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어라? 이분 farmers 상당히 많이 번다. 어라는 얼라시고요. 이분이라는 거죠. farmers는 far much still. 상당히 considerably, significantly. 이것만 기억하면 끝이 나요. 어라 이분 farmers인데 상당히 많이 번다. 기억하세요. 20초 줄게요. 화이팅. 어라 이분이 farmers인데 상당히 많이 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 사자. 그래요? 좋아요. 이렇게 못 그린 사진은 이렇게 못 그린 그림을 좋아요. 자, 물어볼게요. 비교급을 꾸며주는 부사 고개 들고 다 말해보세요. 뭐뭐 있어요? 고개 드시고 시작. 어라 이분이 farmers신데 상당히 많이 번다. 끝났으니까 밑에 문제 푸시면 되겠죠. 흔들리지 말고 다 푸세요. 화이팅. 라라라라. 다 풀었어요. 1번 정답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요. 2번 정답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3번 정답은요. 앞에 거. 4번 정답. 앞에 거. 5번 정답. 뒤에 거. 끝. 이게 비교급입니다. 최상급으로 가볼게요. 최상급은 제가 아까 말했죠. 비교급은 두 개를 비교할 때 쓰는 것이고 최상급은 범위가 설정되었을 때 쓰는 거라고 했으니까 미국에서
특히 영어권에서 범위를 어떻게 잡는지만 보면 돼요. 여있네. 오버인데. 특히 토익에서는 오버인데스로 많이 잡거든요. 오버인데 뭐뭐 중에서 뭐뭐 했던 것 중에서 라는 표현으로 써서 먹습니다. 오버인데시 있어야 최상급을 쓰는 것이 바로 룰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토익에서는 그래요. 자, 그리고 중요한 점도 알려드릴게요. 최상급은 어떻게 만드느냐. 형용사와 부사의 최상급인데 마찬가지로 짧은 단어 뒤에는 est를 붙이고요. 긴 단어 앞에는 most를 붙이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개 더 있습니다. 뭐? 바로 the. 더라는 정관사가 있어야지 최상급을 씁니다. 선생님, 정관사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아니, 얘 대신에 소유격이 있어도 돼요. 생각을 해봐요. 너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다. 영어로 어떻게 해요? You're my best friend. 보세요. 소유격 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짧은 단어 뒤에 est, 긴 단어 앞에 most를 붙이는데 공통점은 앞에다가 더나 소유격이 있어야 한다라는 점과 뒤에 범위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되겠죠.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of the year가 있죠. 1년 중. 그러면 최상급이니까 hardest가 나와야 되는 거죠. 2번 in the world가 나왔죠. 그럼 최상급이니까 longest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3번 that부터 I visited까지가 뒤에서 앞에 있는 place를 꾸미네. 이거 무슨 절이에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이거 무슨 절이에요? 형용사 절이죠. 앞에 있는 선행사 place를 꾸며주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무슨 격일까요? 뒤에 문장을 보면 목적격이겠죠. 뒤에 문장이 주어 동사밖에 없잖아요. 목적격은 생략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 가면 되게 불친절하게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I've ever visited place 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뭐지? 대시 없네? 대시 생략됐구나. 최상급 써야지 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베이크가 한 개 더 있어. 두 번째 베이크가 있어. 뭐냐? 얘들이 위치가 전환돼요. 가장 앞으로 나와요. 파트 5 30번 문제로서 of로 시작하는 문장이 뜨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이제 학생분들이 in the world라고 문장을 시작하면 조금 익숙해해요. 근데 of the year라고 문장을 시작하면 엄청 당황해요. 뭐야 이거? 뭐긴 뭐야? 뭐뭐 중에라는 표현이지. of the year가 가장 앞으로 튀어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 최상급을 쓰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of 나오고 뒤에 전 명구 붙었을 때 최상급을 가장 앞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최상급을 포함한 표현, 최상급은 범위를 좋아한다라고 했어요. 뭐를 좋아한다고요? 범위를 좋아하는데 범위가 없으면 자기 스스로 범위 속으로 들어가요. 가장 뭐뭐 한 것들 중 하나다라는 표현으로서 써먹습니다. 가장 뭐뭐 한 것들 중 하나다라는 표현. 가장 좋아하는 운동들 중 하나다라는 표현으로도 써. 그리고 또 있어요. 여기 one of the를 잘 기억해 두시고 밑에 거는 서수라는 거예요. 무슨 수라고요? 여러분 숫자 셀 때 우리 1, 2, 3, 4라고 셀 수 있죠.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도 세죠. 그게 바로 서수라는 거예요. 영어로 치면 1, 2, 3, 4라고 해도 되고 first, second, third, fourth라고 해도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선생님 서수 그거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니 안 어려워. 왜? 1, 2, 3까지만 알면 돼. first, second, third. 선생님 서수가 계속 막 100, 200까지 갈 건데 왜 3개만 외우라고 해요? 여러분 상식선을 생각해봐요. 제가 스타벅스 알바생이야. 여러분들이 왔어. 쌤 어떻게 잘 지냈어요? 해커스에서 일하고 스타벅스 일해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다가 쌤 가장 맛있는 거 추천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로 가장 맛있을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좀 드시면 안 되니까 이게 두 번째로 가장 맛있고 요거 세 번째로 가장 맛있어요 정도까지 하지. 여러분들 오랜만에 봐서 반가운데 저기 10번째로 맛있어요. 기분 상하죠, 맞죠? 이렇게 쓰진 않아요. 최상급인데 10번째까지 내려가진 않습니다. 보통 first, second, third에서 끝나요. 머릿속에 이것만 기억하세요. 됐어? 다들 월요일에 힘들어? 그래? 월요일에 힘들어? 힘을 내요 여러분들.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계속 회사에 다녔으면 여러분들이 제 후배로 들어왔을 텐데 우리가 학원이 아니라 회사에서 만났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너무 재밌었을 텐데 이게 엔터키라는 거야 하고 하나하나 알려줬을 텐데 재밌었을 건데 힘을 내요 여러분. 나중에 회사 가면
이거보다 훨씬 더 빡셀 거니까 좀 더 버텨봐요. 그 다음에 요거 최상급을 꾸며주는 부사들 한번 보고 요거 그대로 필기하세요. 책이 없으니 그대로 필기하세요. 필기 다 했어요. 제가 굳이 이렇게 필기를 시키는 이유는 이 순서가 달라서 그래요. 저기 첫 번째 줄 저거 quiet가 아니라 quiet이라는 거예요. 꽤. quiet이랑 바이파는 저 더 앞에 와요. 더 앞에. 무시무시하거든. quite the best, by far the best 이렇게 써야 돼. 근데 더 무서운 게 바로 밑에 있는 저 두 개. very랑 single이에요. very랑 single은 어디 오냐면 제가 저 보라색으로 별표 칠한 거 보여요? 더 바로 뒤에 와. 더 very best student, 더 single most important class라고 하지. 그래서 시험에 가서 저 자리가 비면 많이 당황을 해요 학생분들이. 과연 더랑 최상급 사이에 뭐가 들어가지? very랑 single이에요. 저거 두 개. 됐어요? ever 같은 경우는 가장 뒤에 붙어요. The best student ever, the most important class ever 이라고 붙는다라는 점. 필기 끝. 났으면 뒤에 문제 다 보세요. 화이팅. 1, 2, 3, 4, 5 화이팅. 금방 풀죠? 1번의 정답은 뭐예요? coldest. 2번의 정답은요? third. 3번의 정답. hardest. 4번의 정답. plainest. 5번의 정답. 멋집니다. 이제 준비 끝난 것 같은데요. 실전 문제 다 푸세요. 다 푸세요. 11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일 분 남았어요. 서둘러요. (30초) 남았어요. 갑시다. 1번. 1번 틀리면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여러분들. 1번은 맞춰야 돼요. 1번 틀리면 바로 문 잠굽니다. 자, 1번의 정답 외치세요. 뭐예요? 1번의 정답 뭐예요? 오늘 집에 못 간다고 카톡 하세요. 다들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오늘 바로 연장 수업. 여러분들 1번의 정답을 제가 왜 이렇게 집착을 하냐면 코스틀리라는 아이가 형용사일까요? 부사일까요? 자, 형용사일까요? 부사일까요? 잘 들어요. 형용사예요. 이 아이가. 선생님 ly로 끝났는데 왜 형용사예요? 여러분들 명사에다가 ly가 붙으면 형용사가 돼요. 이거 저랑 지난달에 수업 안 들으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지난달에 들으셨던 분들은 알아야죠. 명사에다가 ly가 붙으면 형용사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인스타그램 이런 거 아이디 보면 러블리 이런 거 하잖아. 그쵸? 그 러블리가 사랑스럽게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사랑스러운이지. 우리 프렌들리라고 하잖아. 그럼 친절하게가 아니라 뭐예요? 친절한이라는 거지. 명사에다가 ly가 붙으면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코스트라는 명사에다가 ly가 붙었으니까 뭐겠어 그러면? 비싼이라는 형용사지. 비싼. 이 자리는 형용사 자리니까 정답은 C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푸셔야 해요. 그리고 참고로 토익 시험은 40년이 됐거든요. 40년째 저것만 썼다면 학생들이 다 낚여요. 걔들 얼마나 재밌겠어. 40년째 지금 계속 낚이잖아 학생들이. 코스틀리랑 같이 나오는 친구가 타임리가 있거든요. 토익에서. 이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타임리랑 코스틀리랑 둘 다 형용사예요. 형용사. 둘 다 형용사니까 제발 플리즈 시험장에 가서 틀리지 마세요. 형용사입니다. 자, 1번의 정답은 C고 뒤로 넘겨서 재밌는 것만 한번 풀어볼까요? 어디 있냐? 아하, 나오네요. 어디 있냐면 뭐 이렇게 5번 같은 경우 5번 같은 경우는 in the shop이라는 게 바로 범위를 설정했고 더가 정관사고 드레스가 나왔으니까 그 가게에서 가장 뭐뭐한 드레스다. 정답은요? A가 나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most cheapest 이런 식으로 쓰면 틀린다는 겁니다. 밑으로 쭉 내려서 7번 보세요. of the two의 동그라미. 둘 중에 더 뭐뭐하다라고 했어요. 이건 범위가 아니라 둘 중에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급이 나와야 돼? 비교급. 보기 중에 정답은 C입니다. prettier. 그 다음에 11번 별표 그대로 하고 of로 시작하는 거 동그라미 살아서 한 of로 문장 시작하면 제가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뭐뭐 중에라는 표현이고 최상급이랑 잘 어울린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 가장 저렴한 방법이다 라고 해서 most cheaply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건 부사니까. 형용사가 나와야 way라는 명사를 꾸미니까 정답은 C가 나와야 되고 실제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of 자리에 뭘 넣을지를 물어봤어요. 보기 중에서 of 쓸래? 안 그럼 in 쓸래? on 쓸래? 이런 걸 물어봤어요. 전치사 문제로. 근데 이건 사실 전치사 문제가 아니라 최상급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of로 문장 시작을 한다라는 것은 원래 이 of가 이끄는 이 파트는 전 명구는 문장 가장 뒤에 붙었을 것인데 앞으로 뺀 것이다라는 거겠죠. 끝. 머릿속에 잘 기억해요. 비교 구문은 총 3가지겠죠.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는데 as가 뜨면 원급 비교다 라고 잡으시면 되고 원급 비교를 꾸며주는 부사 3개 말해보세요. 딱 그 정도라고 말할 때 nearly, almost 한 개 더 just, good, just, nearly, almost가 얘들을 꾸미는 걸로 유명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비교급 than이라는 랜드마크가 붙고 이 비교급을 꾸며주는 부사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농부님과 어부님의 소득 비교해보세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제가? 이분이 farmers신데 far much still farmers신데 상당히 많이 번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죠. 최상급은 보통 이 범위 설정 of in that 조심하셔가지고 보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제가 물어볼게요. 벨이랑 싱글은 어디 온다라고 했어요? 더 뒤에 나온다라고 했어요. 자, 바이파는 어디 나온다라고 했어요? 우리 후배님들, 자 바이파는 어디 나온다라고 했어요? 회사에서 만났어야 되는데 참 재밌었겠다. by far 하고 더 가장 앞에 by far가 붙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끝. 여러분 그래서 원급, 비교급, 최상급까지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지금부터 퀴즈 풀고 집에 갑시다. 틀리지 말고 다 푸세요. 제가 정확하게 4분 정도 드릴게요. 넉넉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거는 무슨 문제로 생각했을까? 그냥? 아니 그냥은 안 돼. 그렇지, 그렇지. 시험 잡아서 이런 걸 틀리면 안 돼. 여러분 1분 남았어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갑시다. 1번. 방금 전에 실전 문제가 잘 풀린 이유는 우리가 이제 비교급을 배웠으니까 비교급이 정답이겠다라고 알아서 잘 풀린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는 뭐를 물어보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물어보는지 모를 때는 무조건 동사에 의존하세요. 뭐에 의존해요? 지금 여기 첫 번째 동사가 need가 있죠. 그럼 뒤에 동사 want가 있단 말이에요. 더블 동사 떴으니까 접속사 if가 있고, 접속사 한 개당 동사 2개 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동사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보기 중에 정답으로 해야 되는 것은 목적어, 투부정사, to hurry.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아요. 2번. 여러분 as 구문이 발견되었다. 그쵸? 그럼 제가 as 사이에 뭘 넣을지 모르면 뭐를 지우라고 했어? 앞에 as를 지우면 돼. 앞에 as를 지우니까 하이 하고 동명사가 있네. 동명사를 꾸미는 것은 형용사일까요? 부사일까요? 부사입니다. 정답은 B입니다. 이런 거 틀리면 절대 안 돼. 여러분 지금 제가 1번, 2번 문제 푸는데 문장 해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건 제가 실제 시험장에서도 저도 안 해요. 해석을. 시간 낭비입니다. 이런 것들은. 깜짝이야. 그렇지. 방금 약간 카페에서 나를 부르는 줄 알았어. 저기요에서 네. 핸드폰 번호 달라는 줄 알았어. 3번 갑니다. 네. 3번. 약간 설렜어. as 동그라미 해두시고. 오, 수업하다가 설렜어. 굉장히 멋있어. 남자 같았어. 멋있었어. 자, proceed. 여러분 저게 동사입니다. 동사. 자, 그럼 형용사가 동사를 꾸밀까? 부사가 동사를 꾸밀까? 부사. 보기 중에 정답은요? C예요. smoothly. 기억하시고. 4번. 요거 재밌네. has requested가 동사고 뒤에 report가 목적어예요. 목적어가 명사예요. 여러분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거는 뭘까요? 군사, 분사. 근데 이게 지금 과거 분사를 쓸지 현재 분사를 쓸지 어떻게 정할까요?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전명구가 있는지 보면 되죠. 뒤에 목적어예요, 전명구예요. 전명구면 바로 과거 분사. 정답은 B 하면 혼나요. 아시겠죠? 정답은 뭐예요? C죠. consist는 자동사예요. 자동사는 과거 분사가 안 되니까요. 맞췄어요? 이거 맞춰야 돼. 이런 거 맞춰야 돼. 5번. 더 most가 최상급이에요. 그러면 fag했어요? by fag했어요? 헷갈린다 하면 여러분 자 고개 드시고, 농부님들이 소득 비교했잖아. 어떻게 했어? 어라? 이분이 뭐였어? farmers일 때는 비교급이 fa였지. 그럼 최상급은 by fa다. 역으로 들어가면 돼. 한 개를 집중적으로 외워가지고 나머지를 속어법으로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최상급을 꾸며주는 부사를 다 외울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갖고 있지만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교급을 100% 외우는 게 훨씬 나아요. 어랏, 이분, farmers 상당히 많이 번다를 외우고 나머지 속어법으로 풀면 되거든요. 6번 가보도록 할까요? 이거 아까 제가 걸어다니면서 일부러 봤는데 이거 많이 틀렸더라고. be devoted to가 무슨 의미냐? 헌신하다, 전념하다. 뒤에 ing 써, 투부정사 써. ing. 정답은요?
D입니다. 아니 죄송해요. 정답은 C입니다. C. providing. 요거 뒤에 to 부정사라고 해서 동사 원형 쓰신 분들이 있던데 안 돼요. 여기 뒤에 동사 원형을 안 쓰는 문장 성분이고 뒤에 커스터머가 있으니까 provider 이게 명사로 여기 오면 안 돼요. 왜? 뒤에 나온 커스터머스를 먹을 수가 없잖아. 얘를 목적으로 먹어버리고 스스로 be devoted to 다음에 이 전치사의 목적어도 될 수 있는 C가 정답인 거지. 7번은 선생님 7번은 범위 설정이 없는데요. 있지. 뭔데? that부터 constructed까지가 빌딩을 꾸미잖아요. Rising Star Incorporated가 지었던 건물 중에 가장 큰 건물이다. 정답은 largest가 나와야 돼요. 이게 형용사의 최상급이니까 largely는 부사입니다. 8번 선생님 여기 be denied가 이상한데요. 여러분 뭐 이상한 게 발견됐다 그랬죠? 제가 말했죠. 보통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if가 생략된 거지. 맞죠? if가 생략되고 근데 거의 잘했어. 왜냐면 여기 뒤에 should가 있었는데 should가 앞으로 튀어나와 버린 거니까. 이게 가정법 뭐예요? 미래라는 거죠. 정답은 D입니다. 9번 가겠습니다. then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 then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비교급의 랜드마크라고 했죠. 그럼 imperative가 형용사기 때문에 형용사를 비교급으로 바꾸려면 뭐를 써주면 돼? 앞에 more. 잘했어. 10번 여러분 여기 then의 동그라미하고 비교급이죠. 비교급의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hours 명사가 혼자 올 수는 없습니다. 형용사의 비교급이 와야 돼요. 정답은요. longer hour at office than they ever did before. 11번의 정답은 on Monday입니다. 하루라는 시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해왔다라는 표현이 안 됩니다. 할 것이다라는 표현이 will be reporting. 이게 미래 진행 형태가 나와야 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report라는 게 여러분들 무슨 뜻이에요? 우리 리포트 쓴다라고 하잖아요. 보고서라는 명사 동사로 쓰면 뭐겠어? 보고하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혼나요. report for 출근하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 출근하다 일하다라는 겁니다. report for. 그래서 report for라고 해석을 하면 Mr. Shepard이라는 사람이 출근하고 일할 거예요. 무엇으로서? 매니저로서. 끝. 단어는 꼼꼼하게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저랑 비교 구문 배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올려드린 홈워크를 다 푸시고 이번 주 수요일에 종강이니까 꼭 오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약점 체크 보고서 안 푸신 분들은 빨리 풀어보시고 고생하셨고 수요일날 봬요. 고생하셨습니다. 요거 영상 올려줄 거니까